안녕하세요. 수업 나눔 챌린지의 진행을 맡은 불정초등학교 교사 윤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수업 주제는 도서관과 서점을 사랑하는 프로 독서러 평생 독서 습관 만들기입니다. 학생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례 한빛초 김보민 선생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례 한빛초등학교 사서교사 김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프로 독서러라는 말이 있던데 혹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책을 잘 읽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책을 잘 읽는 사람. 요즘 독서의 중요성이 진짜 어디서나 좀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그거를 굉장히 잘 담아준 단어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의 독서 실태는 좀 어떤 편인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느라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틈틈이 독서를 즐기는 아이들도 많아요. 독서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독서의 꾸준함은 즐거움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책을 잘 찾아서 읽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책을 선택하는 것부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책을 못 골랐니? 하면은 읽을 책이 없어요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저희 학교에 혹시 도서관 장서가 몇 권일까요? 5천? 아니, 훨씬 많습니다. 만? 네, 약 2만 권입니다. 네, 2만 권이 조금 넘는데요. 그렇게 많은 장서 중에서 읽을 책이 없다고 말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골라주는 경우가 진짜 부지기수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독서 대화를 나누면서 책을 추천해주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는 능동적인 독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독서 동아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좋은 책, 나에게 맞는 책 고르는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저도 담임교사로서 아이들 아침에 책 읽히는 걸 해보면 책을 못 골라서 읽을 책이 없어요 이러는 애들이 정말 많아서 진짜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법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제가 아이들한테 평소에 추천을 해줄 때도 평소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가장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은 어떤 것인지 물어본 다음에 독서 단계와 관심사를 파악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니면 평소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작가님들 아니면 북튜버 같이 독서를 잘하는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려준 다음에 자신의 관심사나 평상시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매치 스킬을 알려주었습니다. 북매치 스킬이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책을 선택하는데 이제 실패할 확률이 있는데 그것을 줄여주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책의 제목과 이제 겉표지에 보면은 책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요약문. 그리고 책 날개 저자의 정보가 적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저자 정보, 책 정보를 확인해서 배경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5손가락 규칙과 같이 텍스트의 난이도를 확인을 해서 내가 읽을 만한 책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이렇게 9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준 뒤에 북매치 전략 중에서 자신의 기준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르도록 했습니다. 이 북매치 스킬?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주면 확실히 아이들이 책을 좀 더 잘 고르던가요? 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책을 고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책을 자세히 살피는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과 친해지는 첫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활동 순서는 이렇게인데요. 그래서 나의 관심사를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북매치 전략 중에 본인만의 기준을 OX를 해서 세운 다음에 서가에서 책을 골라 활동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른 책과 책을 고른 이유를 소개를 했는데요. 한 친구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해서 돈을 아주 네. 많이 벌고 싶다고 네. 해가지고 이제 기준을 세우고 이제 책을 여러 권을 골라와서 한 권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네, 영상을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돈과 관련돼 있어서 선정을 했는데 책의 페이지가 173쪽으로 읽기 적합하고 단어 또한 모르는 단어, 아는 단어가 섞여 더욱 새로운 단어를 알고 싶다는 유혹이 들어서입니다. 그 후에는 학교 도서관을 나가 공공도서관과 동네 서점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책을 접하는 공간을 짧게라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독서 동아리답게 공공도서관과 동네 서점의 특징과 학교 도서관의 차이점을 짝꿍과 미션을 수행하게 해서 서비스나 공간 측면을 이렇게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새로운 경험을 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평소 이용하던 학생들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이렇게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저희는 동시에 학교 도서관에 어떤 책을 들으면 좋을지 기준을 주어주고 직접 책을 평가해 보도록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남자 6학년 친구예요. 네. 그래서 책을 평가할 때도 축구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축구선수 윌리, 네, 그러네요. 꿈을 향해 달려라, 뭐 이런 책들을 많이 네.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평가한 책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거친 후에 직접 2차 구입 때, 도서 구입 때 직접 반영할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수업을 할 때 디지털 도구의 도움도 조금 받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건 또 활용을 하셨을까요? 네, 체험학습을 갔다 온 후에는 캔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추천도서 목록 만들기를 했습니다. 추천도서 목록을 만들 때는 앞전에서 북매치 기준 본인이 세운 것과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서점에서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평가했던 경험, 그리고 예스24나 알라딘과 같이 온라인 서점, 그리고 추천도서 목록 자료집, 그리고 독서 플랫폼인 독서로를 참고하도록 했어요. 이런 온라인 서점이나 독서로 같은 플랫폼에도 추천도서 기능, 베스트셀러, 이달의 책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목록을 구성한 후에는 캔바를 사용해서 예쁘게 포스터로 디자인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그 축구를 좋아하던 친구가 만든 게 왼쪽 우와. 포스터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쁘게 책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곳곳과 도서관에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캔바는 독서 콘텐츠를 만들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번에는 독서 포스터 만들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서가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도 하고 정리도 하는 서가인데 여기 담당하는 서가에서 아이들에게 눈에 띄지 않아서 인기는 없지만 재미있어 보이고 본인이 읽어보지 않은 책들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포스터로 홍보하는 포스터예요. 읽어보고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역사책도 있고 다 만든 후에는 이렇게 학교 곳곳에 포스터도 붙여놓고 학교 도서관에다가 이렇게 전시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앞전에 이 책을 홍보한 친구인데요. 네. 이 책이 인기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그 친구가 너무 뿌듯해 하더라고요. 우와. 진짜 이게 효과가 있구나 네. 이러면서 네. 엄청 즐거워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친구들이 잘 모르고 원래는 그렇게 대출이 되는 책이 아니었는데 네. 자기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게
뭔가 대출이 됐다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뿌듯해질 것 같기는 해요. 네, 거의 보석책을 발굴하는 느낌인 거죠. 너무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의 변화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 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매번 저한테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수업 때 본인이 고른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고 나서부터는 스스로 책을 고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같은 반 친구들한테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리고 추천도서 목록과 같은 독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캔바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캔바는 이제 디자인 프로그램인데 한 학생이 이걸 쓰면서 디자인이 너무 재밌다 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독서는 재미를 붙이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제 누구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듯이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든 아니면 독서 토론을 하든 이제 그것이 독서와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매개가 된다면 관심사도 본인의 관심사도 찾을 수 있고 독서에 흥미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독후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앞에는 책을 고르는 수업을 위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책을 고르는 수업 그 전후에도 되게 재밌는 수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5학년의 국어 독서 단원을 보시면 천구기호를 배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천구기호랑 한국 십진 분류를 배워서 스스로 일단 책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걸 배우고 난 뒤에 좋은 책, 나에게 맞는 책 고르기 수업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독서 토론이든 콘텐츠를 만들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5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천구기호를 배우고 이제 책 고르는 수업을 진행한 후에 묵은본 독서 토론이라는 것을 진행하려고 해요. 묵은본 독서 토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저도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차용한 것이거든요. 이게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골라와서 이 책의 넘버원이다. 이 책이 좋다라고서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네, 그래서 넘버원 책을 뽑는 게임인데 아이들이 북매치로 이제 책을 고르는 요소들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상태에서 책 제목, 뭐 저자, 주인공 이름, 뭐 표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넘버원 책을 고르는 거니까 북매치 요소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또 추천도서 목록을 만들 때 생성형 AI인 리튼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다만 리튼은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리튼으로 뭐 주제에 대한 책 추천받기, 뭐 서평 확인하기, 뭐 책 정보 확인하기 등 자신의 관심사나 주제 등 본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책들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리튼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AI도 틀리거나 편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자료도 함께 봐서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답변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보통신윤리 교육도 같이 해야 올바르고 비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서 같은 5학년이잖아요. 들어보니까 2학기 때, 지금은 늦었고 2학기 때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학생들을 능동적인 독자, 프로 독서로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공공도서관과 서점, 두 지역 자원을 알차게 이용해 수업하신 김보민 선생님의 사례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활용하신 수업 자료와 링크 등은 댓글에 공유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서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위에 서점이 있었나요? 한 군데가
이제 지금 여름이라서 밤에 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야근을 할 수 없으니 여기는 안 되겠다. 분명 네이버 지도에는 운영한다고 써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 올해 운영을 안 하신다고요. 그럼 나는 어디를 가야 하지?